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재난은 폭염입니다. 2020년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31.5일로 평면 수준 대비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여 기존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처럼 폭염이라는 자연 발생 재난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재난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다른 재난과 달리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폭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만 명당 온열 질환자 발생률은 9.8명이며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 4.3명이고, 소득계층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에 형성된 대비에 주목해 재난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행동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폭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파빌리온의 외부 공간에서부터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경험하고, 파빌리온 내부로 들어가면서 구성재료인 대나무의 밀도 차이와 햇빛을 차단하는 린넨을 활용하여 폭염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내부 공간인 비취약계층의 공간과 외부인 취약계층의 공간과의 대비를 느끼게 되고, 재난에 대한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빌리온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그래스호퍼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파빌리온의 높이 및 내부 반경값을 설정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수직 부재 개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4.5, 4.5의 사이트 규격을 반영하여 최대 사이즈를 구하고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의 두께를 설정하고 린넨이 들어갈 서페이스를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나선이 한 중심으로 향하는 형태이고, 그로 인해 두 개의 진입로와 바람길을 형성합니다. 이 도면은 각각 종, 횡, 단면도입니다. 다음으로 남측, 동측 인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기초는 MDF 합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선 형태의 MDF 합판에 베이스 플레이트와 대나무를 지지할 수 있는 앙카를 결합합니다. 나선형의 구조는 동선을 파빌리온의 중심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파빌리온의 구조체 역할을 하는 대나무입니다. 앙카로 대나무를 MDF에 고정시키고 대나무의 힘성을 이용하여 나선 형태로 만듭니다. 이로써 내부로 들어갈수록 대나무 구조가 촘촘해지고 더 많은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 위에는 린넨을 입혀 추가적으로 그늘을 형성하였습니다. 내부로 갈수록 그늘이 중첩되어 바깥 부분을 에너지 취약계층, 중심 부분을 비취약계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이트에 시공했을 때의 낮과 밤 이미지입니다. 사이트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에 위치한 노천극장으로 교내 학생들과 외부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 재료는 대나무와 릴넨입니다. 대나무는 열 가소성, 탄성이 뛰어나 변형이 자유로우며 통기성과 강도 또한 우수합니다. 다음으로 릴넨은 천연 원단으로 뛰어난 흡수성과 통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양대학교 에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병걸 튜터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10분간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잠깐 인사를 하긴 했는데, 일단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잠깐 시작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다 보기는 했어요. 미리 조금 보기는 했는데, 다들 너무 뭐랄까, 굉장히 해가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잘들 만드신 것 같아요. 일단 한양대학교 에리카 영상, 일단 영상만 보고 하는 거죠? 따로 PT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죠? 네, 현재 준비된 영상을 토대로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몇 가지 포인트에서 제가 부서 없이 조금은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어, 그
아까 뭐 재난에 대해서 이제 폭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밀도의 차이 가지고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그 이 취약계층과 뭐 덜 취약한 계층과 뭐 이런 계층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다가오진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스트럭처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들은 다 좋은데 이런 어떤 개념적인 연관성을 어떻게 그 같이 뭐랄까 연관지을 수 있을까는 좀 우리가 그렇거든요. 뭐 미술이든 건축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만드는 어떤 사람이 의도한 거랑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자의 입장이랑 그게 이렇게 딱 뭐 정확치는 않아도 하나의 어떤 은유적이거나 어떠한 측면을 어떤 그 메타포라고 하죠. 어떤 그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메타포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드신 분은 이거를 만드신 학생들은 뭐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그 의도를 했지만 그게 그거를 이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떤 그런 계층의 차이와 이러한 어떤 되게 약간 거창한 논리까지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이유가 저는 뭐 이걸 계층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직설적으로 솔직하게는 하나의 어떤 밀도의 차이라는 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그늘이라는 거를 폭염과 그거를 이제 피하는 하나의 어떤 그늘막, 그늘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늘이 어떤 뭐 공간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밀도가 높아져서 그늘이 좀 더 생기고 그 그늘이 어떤 그런 덜한 부분과 더한 부분을 공간적인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 준다면은 그 그늘의 밀도 그것들이 어떤 스트럭처나 그 쉐이딩이 만들어지는 그 밀도 차이만으로 공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뒤쪽에 이미지 조금 넘겨봐 주시면 뒤쪽에 만들어진 이미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게 밀도의 차이가 어떤 스트럭처의 밀도의 차이가 쉐이딩의 차이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쪽의 이미지 렌더 이미지로 보시면은 그 예. 렌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린넨이라는 재료를 쓰셨다고 했는데 이제 린넨이라는 재료가 음 저도 뭐 그 재료를 이제 뭐 정확하게 뭐 그 재료를 써본 건 아니지만은 패브릭 재질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쉐이딩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역할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쉐이딩 이건 빛을 대부분 다 투과시켜 버리지 그늘을 만드는 스킨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상 뭐 계층의 차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쉐이딩의 밀도의 차이로 공간적인 구획을 구분을 해 준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지금 밀도나 아니면 그 스트럭처의 밀도나 재료의 선정이 그 밀도만큼 그만큼 그런 어떤 쉐이딩의 밀도를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까지가 쪼끔 이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 지금은 일단 그래서 재난에서 어떤 폭염에서 그거를 피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그걸 나타내 주는 공간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건 이제 이 다음 부분들은 이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시공성이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나무와 대나무를 어떻게 엮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저도 좀 의견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저 린넨이라는 재료 패브릭 린넨이 꼭 아니어도 저는 패브릭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투디멘셔널한 재료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스트럭처는 굉장히 쓰리디멘셔널한 곡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탄성이 있지 않고는 저 쓰리디멘셔널한 서피스를 투디멘셔널한 저런 패브릭 재질이 덮기에는 깔끔하게 시공 퀄리티가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 패브릭과 대나무가 엮여지는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고민을 했는지 목급이라도 해 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한번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해 한번 다른 생각이나 뭔가 해 보셨던 것들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컨버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김규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대나무 지금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맞나요? 예예예. 이 두 개의 부재를 엮을 때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T자형으로 된 연결 부재를 써볼까도 고민을 해봤고, 아니면 패브릭에다가 후가공을 통한 끈을 접해놔서 그걸로 이 두 개의 대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연결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학교에 올라가 있고,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재료를 구입해서 목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공 부분은 되게 이게 대나무의 탄성을 경험을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업을 실제 1:1로 이거를 꼭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재들도 우리가 그렇거든요. 조인트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은 물론 요즘에는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조인트마다를 다 다른 조인트도 얼마든지 물론 좀 힘이 들지만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탄성을 견딜 만한 대나무 그 탄성을 견딜 만한 그런 조인트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막말로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끈이나 아니면 철사로 엮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된 대나무로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들 레퍼런스들도 좀 찾아보고, 근데 특히 저 조인트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리고 저 린넨이라고 한 패브릭도 그 린넨을 특별히 뭘 쓰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혹시? 네? 린넨이라는 걸 굳이 쓰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브릭을 사용을 하려고 맨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 재난이 선택된 게 이제 폭염이고 릴넨이라는 재료 자체가 패브릭 중에서 이런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릴넨 자체도 특성 중에 향균이나 이런 통풍이 용이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 사람들도 이게 약간 여름과 관련된 파빌리온이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린넨을 사용을 한 거고, 근데 꼭 린넨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적어도 이제 폭염이라는 주제랑 저런 어떤 연관 짓게 우리가 하려면은 오히려 어떤 쉐이딩이라는 부분들이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쉐이딩
그 역할을, 그것도 이제 페이징이라는 것도 건축적인 요소니까. 근데 린넨이라는 거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섞어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지금 여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냥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갖다가 이런 면을 채우려고 보시는데 되게 이게 3차원 곡면이에요. 아까 얘기한 게. 그러니까는 여기를 저런 어떤 패브릭으로 저거를 그렇게 채운다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히려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부분들이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다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얘를 나눠서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를 조금 만약에 뭐 밝은 거 어두운 거를 같이 섞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각형은 만들거나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시공성이나 삼각형은 무조건 2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끈을 거는 방식이나 뭐 패브릭에 보통 이렇게 패브릭들도 그런 패브릭 같은 거 취급하는 데서는 뭐 이런 구멍을 뚫어달라면 다 뚫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구멍 홀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부분 일종의 모듈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채우지 그냥 이렇게 사각형만 덩어리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화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건 쉐딩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아이고 이거는 밧줄 가지고 애들 놀이공간 만들었던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놀이공간 같은 공간 용도로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밟는 공간이랑 이거는 이제 스킨을 덮으면서 스킨의 밀도를 사람이 밟는 데는 안 덮고
그 일종의 사람이 안 받는 데를 덮으려고 의도를 했어요. 이게 360도 돌아가는 공간인데 그래서 했던 게 이거 서피스 각도를 뭐 바닥으로 그러니까 바닥이랑 평행하게 180도면은 우리가 90도 천장으로 가면 300 그러니까 뭐 0도, 90도, 180도 이렇게 360도 돌아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밀도를 변화를 시켰었어요. 이때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각도 따라서 밀도를 다 다르게 그 잡고 그래서 천장 부분들은 거의 다 밀도가 바글바글하게 그 넣었었죠.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게 전개도인데 요 내부 서피스 전개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 달아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건 뒤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거를 이제 위치를 매다는 위치나 피스들이나 이거를 그 다르게 잡고 가까이서 나온 사진이 아까 있었는데 이때는 뭐 완전히 삼각형은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 케이블 타이로 달고 했었던 경우였어요. 뭐 조금은 뭐 그 경우가 이거는 이제 비닐 PVC 비닐인가 비닐 갖다가 디지털 커팅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유지를 얘기한 건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밀도의 차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그 면을 채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면을 다 채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그늘이라는 거, 그 폭염과 관련된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혹시 뭐 관련해서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 목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나무와 이 재료들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빨리 그리고 그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린넨 말고 다른 재료를 조금 더 고민 좀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